안녕하십니까. TV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그 뿅망치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바이벌입니다. 소개 안 합니까? 소개? 네. 소개는 우리 다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매주 지수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요. 맞춘 사람이 못 맞춘 사람 때리기인데 오늘의 그 맞을 사람은 우리 빠떼님. 왜? 기공표. 자, 이거 한번 그럼 냉정하게 빠떼. 자. 예. 자. 내일 상한가 나오겠네. 네, 이거 맞으면 상한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자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자 다음 주 지수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종가 기준보다 오른다 5, 내린다 X. 하나, 둘, 셋. 오른다. 오른다. 자,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지수 간단한 브리핑 우리 개보인 전문가님한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지난주에 저희가 지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기술적 반등 플러스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거는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제 부양책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뭐 시진핑과 트럼프 그 각국 정상이 11월 29일 날 그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훈풍이 불면서 중국 증시가 이틀 동안 무려 7%나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소폭 상승에 성공한 모습이죠. 제가 볼 때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 정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유 시장 경제의 그 제일 강국이죠. 미국 지도자를 만나면 꼭 이렇게 자기가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 미국이 슈퍼파워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대등하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해주는 조건으로 물밑에서 항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뭐 경제뉴스 봤더니 뭐 시진핑 쫄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시진핑 쫀 것 같습니까? 그 완전히 쫄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또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6.5%로 확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5%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진핑이 쫄 수밖에 없죠. 시진핑이 쫄면 우리는 잘 되는 거잖아요. 왜? 미중 무역 전쟁이 여기서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11월 말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하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이사 여구를 할수록 우리 증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시진핑을 칭찬할수록 물밑에서는 많이 양보한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그 일단락되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용돈을 못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애들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중국에 비하면 좀 약한 나라라서 미국과 중국이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특히 11월 말에 트럼프가 미사 여구가 나올수록 물밑에서의 정치 싸움은 좀 이긴 게 아닌가 미국이.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중국 주식들도 좀 제재를 좀 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간접 제품들 파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지수 아까 빠진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비관하십니까? 그러다가 주식 못 사면 어떡하려고? 사실 저는 지수는 큰 폭으로 아래든 위든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 보합세를 지수는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좁은 횡보 수준으로 유지할 걸로 저는 사실 보고 있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주식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의 그 피킹이 훨씬 중요한 시기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책임 안 지려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수가 오르냐 떨어지느냐 보다는 이번 주에 한창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확인을 확실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수가 우리 빠떼님이랑 저는 반등을 내겠잖아요. 네. 어떤 게 반등합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꼭
그 바닥은 잘 잡았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지금은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뭐 이제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사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인버스인데 오늘 중국 증시가 사실상 강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나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 차이나 레버리지는 그 CG ETF에 그래서 중국의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또 반대로 인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CG1에 보시면 그 ETF 관련된 거를 종목을 쫙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오 팀장께서 물었더니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근데 저걸 샀더니 안 가. 근데 안 산 건 가. 그럴 때는 그냥 ETF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아무래도 가중평균이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고를 자신 없다면 그렇죠. 제일 좋은 놈은 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바닥 반등을 잘 맞추면 이제 ETF를 특히 차이나 ETF요? 예, 차이나 ETF. 계좌 수익률이 차이 납니까? 차이 납니다. 차이 납니까? 예,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라임이 대단한 하신데 오늘 쇼미더머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목 관련해서 특히 요즘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청년 실험은 어때요? 지금 뭐 지표로 보면 뭐 대졸자가 70%밖에 취업이 안 된다는데 그 참 고용 쇼크도 지금 최악이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보린께서 지수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개별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달에 내년도 이제 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을 한 23조,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어떤 예산을 반영했는데 11월 달에 그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일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딜 보셔야 돼요? 리딩스탁 TV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G5에 제가 또 친절하게 또 했는데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한 달 뒤쯤에 어느 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갔을 때 사지 말고 지금 바닥일 때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윌비스, 위즈코프 그리고 에스코넥, 사람이 HR,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이슈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매도입니다. 뉴스 보고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보니까 윌비스나 위즈코프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쯤이라 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 딱 준비해 왔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 높은 곳에서 사요. 그래서 물리는데 저는 지금 여기 산 오르기 전 초입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꼭 여기 사서 물리지 마세요. 혹시 그 밑에 땅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땅으로 안 갑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 과연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요즘에 하늘이 갑자기 또 뿌여졌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미세먼지죠. 미세먼지요? 네. 그럼 또 미세먼지 관련주 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 이제 삼성에서 다니면서 1년에 한 150일씩을 중국 출장 갔습니다. 주로 간 데가 천진, 베이징, 상해인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황사랑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몽골에서 발원해가지고 1월, 2월에 날라오는 게 황사고 미세먼지는요 중국의 그 베이징과 그리고 천진 그리고 허베이성 이런 데서 그 중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들이 미세먼지인데 황사는 솔직히 좀 맡아도 돼지고기 먹으면 없어져요. 네. 근데 미세먼지는 이게 몸속에 쌓이면 중독이 돼서 이게 한순간 휙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 중국에 있을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냐면 안 보여 앞에 안 보일 정도고 근데 그 미세먼지가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오냐면 지금 시점부터 날라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안 심할 것 같아요? 확실히 심해질 만한 요인이 또 발생했죠, 중국에서.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미중무역 해서 제가 예전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환경 규제를 이번에 좀 해제를 했습니다. 완화를.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갔죠. 근데 올해 미세먼지는 더 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 위에 나올 때 제발 사시지 마시고 뭡니까? 리딩스탁 TV에서 말씀드리는
이 미세먼지 테마 사실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바닥이긴 한데 회사도 좋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이제 CG3를 보시면 되는데 위닉스나 SPG는 잘 모르실 거예요. SPG는 뭐냐면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인데 그래서 공기청정기 쪽 잘 팔리면 SPG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하츠 얼마 전에 하츠 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츠는 작년에 제가 작년에. 하츠라는 기업에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환기청정기라는 그 새로운 제품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이고 환기청정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 공기청정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 비체라는 상품인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조금 신개념의 어떤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츠 최근 6개월간 주가가 어때요? 바닥을 빌빌빌 기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6개월 전에 저거 사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이고 저 하츠 2배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츠 2배 갔습니다. 안 빠졌어요? 예? 그 사이에 안 샀어.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안 사서 다행이시는데요. 샀으면 제가 한 5대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츠가 떨어진 이유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개별 종목이긴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하츠가 그 국내 초중 고등학교 교실에 환기청정기 시스템을 넣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예산이 다소 연기되면서 그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주잖아요. 계절주 이슈가 될 때는 가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3월 달에 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테마주가. 근데 미세먼지 끝났잖아요.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슈가 없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절주는 뭐 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관련주. 저거 어때요? 그 조류독감. 조류독감 좋죠. AI 좋죠. 12월 정도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중앙 백신 뭐 많잖아요. 등등등등. 조류독감 관련주. 조류독감.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또 매년 올해 여름 너무 뜨거웠어요. 맞습니다. 뭐 에어컨, 뭐 래시가드 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그 신설된 코너죠. 너의 이름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과연 우리 유튜브의 정체성이 과연 뭔가 많은 이제 그 전샘에 가까운 토론을 하면서 우리 TV의 정체성은 뭐냐면 솔직함, 그 다음에 기업을 제대로 보자. 뭐 이렇게 뭐 종목을 추천한다, 종목이 어떠냐 이런 거보다 기업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솔직하고 담백한 깊은 정보를 제공하자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드리는 종목을 보지 말고 그 종목의 팩트와 논리를 보시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종목 레포트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레포트는 투자의 참고, 단순 참고. 그냥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구나 정도지 그걸 투자 의견으로 쓰시거나 혹은 뭐 그거에 근거해서 매수나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청을 하시면 그 레포트를 드릴 거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공지가 나갈 거고요. 자, 오늘 주제는 땡땡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는 땡땡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거는 제목은 우리가 퀴즈로 그 다음에 퀴즈를 맞추신 분은 우리가 작성한 레포트 드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땡땡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두 글자 두 글자 땡땡인데 자, 우리 그 배터리 전문가님은 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땡땡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2차전지 공학 박사잖아요. 네. 보세요. 2차전지 제가 우리 배터리 저희 개보님도 얘기했지만 보면 이제 LNF보다는 삼성과 관련된 거 이제 뭐 에코프로, 시네스 프로가 했는데 여기도 좀 삼성의 스타일과 좀 관련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쪽에서 활물질이 어렵지만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전해액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과 관련된 어떤 그 국내 독보적인 회사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 2차전지가 크게 뭐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물질, 전해액, 그 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은 활물질이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해액은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전액은 왜냐하면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네. 이 전액은 사실 못 바꿔요. 한 번 들어가면 네.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못 바꾼다는 게 어떤 제품을 납품받으면 그 납품사에 그걸 꼭 계속 써야 된다는 맞습니다. 예. 일단 전액의 영업이익률, 전액의 영업이익률을 아십니까? 영업이익률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 이 회사가 사실 2차전지 전해액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2차전지 관련된 게 통틀어서 분기당 200억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업이익률은 10%도 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 부분은 이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2차전지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그 매출의 최소한 제 생각에는 2배 이상의 증대가 있어야지 좀 쳐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업체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화합물인데 한번 냉매가스, 그다음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다음에 전해액입니다. 근데 반도체용 특수가스는 이제 반도체 갈 때 좀 각광을 받았어요. 이게 반도체주가 요즘에 막 이러니까 이렇게 좀 별로였다가, 근데 확실한 건 전액이 영업이익률이 낮아도 독점에 가깝고 생산 물량이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액의 수요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2차전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Q가 늘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 2차전지 전액 공장을 더 짓기로 지금 특히 그 확정을 거의 지어놓은 상황이고, 때문에 중국의 법인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법인은 사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흑자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종목들이 뭐죠? 적자 나다가 흑자로 되는 순간에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자 나다 흑자보다 네. 흑자 나다가 대폭 흑자를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2분기 연속 EPS 증가. 그렇죠. 캔슬림 굉장히 유명한 네. 논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독점 효과를 가져갈 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미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큰 폭으로 매출 증대가 보장이 되는 어떤 그 증설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이 그 에어컨 가스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적이 3분기에 에어컨 판매량 급증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2차전지주 막 각광받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전액을 가지고 지금 막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에어컨 가스에서 근데 에어컨 가스에서 돈 벌었다는 게 좀 그렇죠. 후져 보이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잘 부각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살을 보태면 뭐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좀 살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전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에 여기 배터리가 요만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전액은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제가 만들어 봤잖아요. 한 0.029g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요, 얼마나 하냐면 제 몸통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액과 제 몸통만 한데 들어가는 배터리 전액 양이 얼마나? 거짓말 좀 못해서 한 100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이 그 전기차 트럭을 지금 만들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트럭 배터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 더 크죠.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영업이익률만 볼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굴착기도 전기차 배터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굴착기는 뭐 한 2만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Q가 들어가는 거를 많이 봐야 되는 게, 네. 제가 아시다시피 첫 직장이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그때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한 대, 스마트 한 대씩 거든요. 근데 삼성은 컨테이너 하나에, 물론 컨테이너 싣지는 않지만 휴대폰을 도대체 몇 개를 넣느냐, 반도체를 몇 개를 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물류비가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업체가 반도체 공정에 전액을 그 특수가스를 하다가 지금 점점 커지는 배터리의 그 독점적인 어떤 전액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전방 산업이 그럼 의견 바꾸시는 겁니까? 제가
네.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있었나요? 아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안 좋은 자 일단 저 이거 오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같은데. 확실히 이런 거는 증거. 자 이게 이 종목 매우 좋다고 안 좋다 했어.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만장 오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저 두 분 설명해 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산업이 다 좋은 건 맞습니다. 예, 다 좋은데 이 2차 전지내 사실 섹터 내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 그 2차 전지 내에서는 이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인데 더 크게 흑자가 나거나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이미 있거든요. 사실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우리 매년 여름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에어컨 가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절주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겨울에 가까워 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좀 싸게 사서 내년쯤에 좀 많이 크게 올랐을 때 파는 건 어떨까요? 그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은 전략이네요. 좋은 전략입니까? 저번에도 방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원래 지수가 되게 매도변이었거든요. 네. 저랑 얘기하다가 바꿨어요. 네. 용케 오늘 이걸 안 맞았는데 이게 보면 태세를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 남자답게 그냥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하치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저한테 훨씬 더 한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성격이 저 원래 첫 정보가 아니면 안 한다. 그렇죠. 이런 약간 네. 성격 때문에 네. 제 성격이 저를 살렸어요. 좋은 성격입니다. 좋은 성격.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지수가 사실 큰 폭의 반등과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황금 찬스입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계좌와 그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배를 크게 키우십시오. 중간 선거가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율이 최근에 한 10%가량 오르면서 40%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중간 선거 전후에 또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수 자체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자체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드리는 얘기가 저희 리딩스탁이 드디어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우리가 받지를 못했어요. 유튜브 정책상 100불이 안 되면은 못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4.3불 나왔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100불은 넘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